강사 국가고시 1타강사 복생과 함께하는 필수 문제풀이 오늘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안광학 기기에 관한 문제를 좀 볼 텐데요. 우리가 이제 많은 기기들을 사용해서 검사도 하고 할 텐데 그 기기들에 관한 문제는 지금 2교시에 총 5문제만 출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기기라는 것은 이제 굴절검사, 콘택트 렌즈, 조제 가공 등등이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각 부분에서도 기계에 관한 내용들이 나오지만 여기에서 나오는 기기들은 조제 가공에 관련된 기계 메인으로 쓰는 기계들이면 조제 가공으로 가고 굴절 검사에서 메인으로 쓰는 기기면 굴절 검사 쪽으로 많이 치우치고 이제 거기를 분류를 하지 못하는 나머지 기기들이 이 광학기기라는 파트에서 문제로 출제가 주로 된다라는 것만 생각하시고, 지금 제가 많이 나왔던 문제 또는 기출 관련된 문제를 좀 가지고 왔으니까 이것들을 보면서 이런 것들이 나왔구나, 이런 정도의 풀이가 정리되면 되겠구나, 이런 감만 좀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래 보기에 있는 기기 중에서 각막 전면의 곡률 반경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는 무엇이냐? 자, 각막 전면의 곡률 반경을 측정할 수 있다라고 하면 너무나도 이름이 친숙한 각막 곡률계, 영어로 하면 케라토미터라고 하는 이 녀석이 정답이 되겠죠. 포롭터는 우리가 자각식 검사를 할 때 쓰는 거고요. 굴절 검사일 수도 있고 양안식 검사일 수 있을 수 있고, 검연기는 타각적 검사, 타각식 검사를 할 때 쓰는 거고, 검안경은 우리가 안절을 확인하고 싶을 때, 안절을 관찰하고자 할 때 쓰는 기계, 안압계는 말 그대로 안압을 측정할 때 쓰는 기계가 되겠죠. 그러면 각막 곡률계, 케라토미터 말고도 각막 전면의 곡률 반경을 측정할 수 있는 기계가 하나가 더 있죠. 하나가 뭐냐면 안굴절역계. 여기다가 앞에 자동이라고 붙이면 우리가 알고 있는 AR이라고 하는 장치. AR이라고 하는 장치에 K 모드, 케라토미터 모드를 쓰게 되면 측정할 수 있다라는 거. 근데 이제 얘는 부가 기능으로 들어간 거고, 각막 곡률계 케라토미터는 주 목적이 이것을 측정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기기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수동 포롭터에 내장된 보조 렌즈의 기호와 명칭. 자, 이 문제는 지금 굴절 검사 또는 시기능 이상 파트에서도 실제 출제가 되기도 하지만 기기학 문제로도 출제가 되기도 있다. 보조 렌즈에 나와 있는 건 좌우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좌우 구분을 해서도 기억하실 수 있으면 더 완벽하겠죠. 자, 제가 종류를 열리게 해서 6개라고 써놓았고요. 지금 맞는 거는 얘가 우선 맞고요. 그리고 6번 얘도 맞겠네요. 자, 그러면 뭐가 틀렸는지 고쳐보면 P는 편광렌즈이고요. 자, 편광렌즈는 P라고 되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화살표가 된 채로 나올 수도 있고요. 이거는 회사별로 또는 기기 브랜드별로 조금씩 다를 수 있다. 그러면 저기 나와 있는 피놀은 뭐냐? PH라고 적혀 있으면 피놀이죠. 피놀 렌즈가 되겠고, 피놀 렌즈. 자, 그리고 이제 OC는 가림, 차폐 렌즈고요. 저기다가 클로즈 C를 빼면 O는 개방이겠죠. 개방 렌즈. 그리고 R은 R 또는 G라고 되어 있겠죠. 얘는 레드, 적색,
오른쪽은 적색, 녹색은 왼쪽에 들어가 있다. 그 다음에 RF라고 보통 돼 있겠죠. GF라고 돼 있고 필터라고 해야 되니까 적색, 녹색 필터 렌즈. 그 다음에 그냥 R이라고 적혀 있으면 검영 보정 렌즈. 검영 보정 렌즈란 말은 검영법 할 때 검사거리를 보정해 줄 수 있는 렌즈 도수를 말한다. 검사거리를 보정해 줄 수 있는 거. 자, 그리고 6프리즘 베이스업, 얘는 오른쪽에 적혀 있고요. 왼쪽에는 10프리즘 베이스인이라고 적혀 있죠. 얘가 왼쪽. 얘는 수직 사위를 검사할 때 분리 프리즘이 되겠습니다. 분리 프리즘. 이런 것들 조금 기억해 놓으셔야지만 여러분들이 문제 푸실 때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많이 쓰는 것들이니까 보조 렌즈 꼭 기억해 놓으시고. 자, 다음. 자, 만원경식 렌즈미터의 콜리메이터부에서 나온 강선이 만원경부의 핀트 글라스에 결상되도록 작업을 하는 것은 누구냐? 정답은 대물 렌즈가 되겠죠. 대물 렌즈. 자, 표준 렌즈라는 건 어디에 있냐? 그러니까 우리가 수동 만원경식 렌즈미터가 그냥 수동 렌즈미터잖아요. 수동 렌즈미터는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고 여기 다이얼 있고 여기에 렌즈 받침대가 있죠. 받침대 있고 여기 공간이 띄어져 있고 여기에 이렇게 보는 부분 이런 식으로 성립이 돼 있고 여기에 다시 접안 렌즈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렌즈미터의 구조가 되는데 자, 이 아랫부분을 우리가 콜리메이터부라고 하고요. 메이터부 부가 되고 이 부분을 접안 렌즈부, 만원경부라고 하죠. 만원경부라고 합니다. 그럼 대물 렌즈는 표준 렌즈 어디냐? 표준 렌즈 여기 있고요. 대물 렌즈는 여기에 있다가 빛을 이렇게 모이게 만들어서 여기에 스크린이 세워지면 접안 렌즈로 볼 수 있게 만들어준다. 그러면 타깃은 어디냐? 타깃은 여기에 이렇게 있죠. 타깃. 그 다음에 눈금자도 여기 있고요. 눈금자가 여기 있고 조명이 여기 끝에 이렇게 박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물 렌즈가 있고 여기에 안경 렌즈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이 렌즈에 로 인해서 발산 또는 순형 광선이 바뀌게 되면 이 렌즈의 초점거리에 있는 이 타깃이 위치가 바뀌면서 서로 상쇄시켜서 최종적으로 여기에서 들어가는 빛은 무조건 평행 광선이 들어갈 수 있게 작업을 해준다. 그러니까 자, 콜리메이터 부에서 만원경부로 빛을 보낼 때는 무조건 뭘 보낸다? 평행 광선을 보내야 된다. 이거 꼭 기억하시고, 그러면 이 표준 렌즈에서 나오는 빛은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 여기에 내가 넣는 렌즈 것을 상쇄시킬 빛이 필요하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발산 렌즈, 마이너스 렌즈, 즉 발산 렌즈를 측정할 거다. 렌즈를 측정한다고 하면 지금 표준 렌즈 쪽에서는 뭐가 나와야 되냐? 발산을 없애기 위한 수렴 광선이 나와야죠. 수렴 광선이 나옴으로 인해서 발산 광선과 사라져서 평행 광선이 되게 해준다. 렌즈미터, 특히 수동 렌즈미터의 구조 같은 경우도 꼭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되고, 각부의 명칭이 뭔지
그리고 하는 역할이 뭔지까지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40cm 거리에서 아래와 같은 시표를 사용할 경우 확인하는 것은 아래와 같은 시표 이름은 암슬럿, 그리드 차트라고 하죠. 이 흰 점을 보고 있는 주시한 상태에서 이 모든 종이 같은 작은 박스가 어떻게 보이느냐를 확인하는 건데, 자, 얘는 뭘 언제 볼 수 있냐면 황반부에 변변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려고 한다. 황반부에 병변이 있는 대표적인 질환이 연령 관련 황반변성이라는 변성이라는 질환이 있죠. ARMD라고 하는 거, ARMD 하는 질환이 있습니다. 자, 얘가 있으면 뭐가 어떻게 나타나냐? 암점이 나타날 수도 있고, 다음에 대시증, 소시증, 왜곡 이런 부분이 다 나타날 수 있어서 이 사각형의 모양이 이렇게 깔끔하게 보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암슬럿 그리드 차트고 연령 관련 황반 변성을 확인하고 싶을 때 볼 수 있다. 자, 다음 만원경실 렌즈미터 그 다음에 각막 곡률계 이런 것들을 이용할 때 렌즈미터나 각막 곡률계를 사용할 때 검사자의 눈의 조절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것은 시도 조정이라고 하죠. 위에 이거는 시도 조정. 그러면 시도 조정을 하는 곳이 위치한 곳은 어디다? 뭘 돌리죠, 여러분? 저반 렌즈를 회전시키죠. 저반 렌즈를 반시계 방향으로 쭉 돌린 상태에서 다시 시계 방향으로 조금씩 회전시키면서 선명할 때 멈추시면 된다. 이게 시도 조절에 대한 내용이죠. 기억해 놓으세요. 이거 두 개는 뭐가 달려있죠? 저반 렌즈가 달려있죠. 저반 렌즈를 통해서 검사를 진행해야 되는 검사 장치에서는 필수로 시도 조절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정확한 선명도를 이용해서 정확한 검사 결과를 뽑아낼 수 있다. 자, 다음 프로프터가 아래와 같이 되어 있을 때 바르게 정렬하기 위해서 조작하여야 할 곳은, 자, 그러면 수동 프로프터에서, 이건 수동 프로프터죠. 수동 프로프터의 각 부의 명칭과 역할을 아느냐 모르느냐 완벽한 실기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보면 지금 A번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A번은 수평 유지해주는 거니까 정답 1번이겠고요. 얘를 조절하면 여기에 수평계가 있죠. 수평계가 보이면서 가운데 딱 가면 균형이 맞아진다. 지금 얘가 지금 처진 거잖아요. 그리고 B번은 뭐냐? PD 조절. 자, PD 조절하는 부분 얘가 움직일 거고, C번은 뭐다? 얘가 움직이면서 뭐가 움직인다? VD 조절. 피검자가 임하되고 있는 요 부분이, 임하 받침대가 되는 부분이 앞뒤로 낮아지거나 멀어지거나 하면서 VD를 조절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 그 다음에 D번은 그거죠. 로터리 프리즘. 리프리즘. 자, 이 검은색 삼각형이 위치하고 있는 데가 기저 방향이 되겠고, F번은 그거죠. 2번이 되겠네요. F번이고 2번은 안시추. 표기차. 회전.
자, 그리고 지금 여기에 있는 눈곱창에는 구면 굴절력 표기고, 구면 굴절력 표기하는 곳이고요. 다음에 이 녀석이 크로스 실린더. 그리고 이 녀석이 보조 렌즈. 자, 이렇게 각부 명칭과 역할, 그리고 얘들이 왜 쓰는지, 이런 것들, 어떻게 조작하는지, 이런 것들 잘 정리해 두시기를. 자, 그 다음에 다음 기기 중 눈의 안절을 관찰할 수 있는 것은, 안절을 가려면 아까 제가 검안경이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두 개 헷갈리시면 안 되고, 안절을 관찰할 수 있는 기기가 하나 더 있죠. 또는 세극등, 현미경. 이 두 개는 안절을 관찰할 수 있는 기기가 된다. 자, 검안경 중에 도상 검안경에 관한 설명. 우리가 도립상은 뭐였죠? 도립상은 실상이었죠. 기억해 놓으면 적립상을 관찰할 수 있다 틀렸고요. 그 다음에 관찰 범위가 좁다, 배열이 크다. 이건 같은 맥락이죠. 왜? 확대해서 보면 좁게 볼 수 있는 거고, 망막 자체가 아닌 상을 관찰한다? 이러면 적립이겠죠. 이러면 적립상일 수 있고, 안절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같이 연결할 수 있고, 안절을 보기 위해서 마이너스 디옵터의 관찰 렌즈를 사용한다. 마이너스 디옵터가 아니고 플러스 디옵터의 렌즈를 사용한다. 이렇게 받으시면 되겠고, 지금 얘는 관찰 범위가 좁다가 아니고 넓다고요. 넓다고 배율을 크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장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배율을 크게 볼 수 있다. 관찰 범위가 좁다. 두 개 거의 정답이 맞을 수는 있겠는데, 이거 두 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도상검안경이 있고 적립상 그냥 검안경이 있죠. 두 개. 하나는 우리가 레티노스코프 위에 헤드 바꾼 거. 하나는 검안사들이, 안과의사들이 쓰는 게 있고. 근데 실제로 안과의사에서 쓰는 것들은 안과에서 지금 세흑등 현명이 너무 잘 돼 있어서 잘 쓰니까 이 검안경에 대한 내용은 나중에 한 번 더 업로드 할 수 있으면 간단히 올려드릴 테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모의고사에 나오는 그 해설에 한번 나온 게 있으면 그걸 보시면서 정리 한 번만 해보면 충분히 시험에 맞출 수 있게 되겠다. 다음과 특징을 가진 저시력을 가진 사람의 시각 보조 기구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이냐? 배율이 그렇게 많이 크지는 않고, 사용자의 작업거리와 시야 조절이 가능하고, 사용자가 손잡이를 사용해서 기구 위치를 조절할 수 있다. 우선 안경과 검안경은 아니죠. 안경과 검안경은 아니고, 사용자 작업거리와 시야 조절이 가능하다. 현미경 아니면 확대경이 될 텐데, 정답은 확대경이 되겠네요. 현미경은 이거보다 배율이 더 높아야 되고 진짜 완전 가까운 데 보는 거고, 확대경은 내가 필요한 부분을 확대해서 볼 수 있는 거고, 만원경은요, 우리가 언제 쓰냐면 먼 거리를 보기 위해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되는 건지도 봐두셔야 되고, 저시력에 관한 거는, 그러면 저시력을 교정할 때는 뭐가 중요하냐면 배율, 그 다음에 거리 이런 애들이 중요하다. 배율과 작업거리, 그러니까 얼마 정도의 작업거리를 볼 건지, 시각의 크기,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하게 들어가죠.
뭐 용도도 있겠고요. 그러니까 어떤 것 확실하는 배율과 거리를 중요하게 여기서 따지셔야 됩니다. 시력을 교정하는 부분에서 좀 약하기 때문에 그거를 주로 하는 게 아니고 쓸 수 있는 한 얼마나 확대를 시켜줄 거냐 라는 게 중요하다. 자, 다음 플로레신으로 눈물을 염색한 다음 세극디 현미경을 이용해서 관찰하기 위해서 필요한 필터는 세극디 현미경으로 플로레신으로 눈물을 염색을 해버리면 눈물이 약간 노란 형광색 느낌이 나죠. 그러다 보면 얘를 보색 개념으로 또는 강조시켜서 볼 수 있는 색상이 되려고 하면 청색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기억해 놓을게요. 청색. 정확하게는 청색이라고 안 나와 있고 코발트 블루 필터를 사용하면 훨씬 정확하게 볼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극디 현미경 보면 상부에 조명을 색상을 바꿀 수 있는 다이얼이 있고 거기에 보면 코발트 블루 푸른빛 내는 조명이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눈물을 염색하거나 했을 때 이 필터를 이용해서 보면 훨씬 잘 보인다. 대비감이 높아지기 때문에 훨씬 잘 보인다는 거 느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외안부 전체와 콘택트 렌즈의 움직임, 콘택트 움직임이면 피팅이죠. 피팅 상태를 관찰하기에 적합한 세극등 현미경의 조명법. 세극등 현미경은 제가 봤을 때 대부분 조명법이 시험에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얘는 직접 아니고 확산 조명법이 되겠죠. 확산 조명법. 근데 이 피팅 상태가 돼서 직접 조명법도 조금 가능성이 있겠지만 아마 이거 두 개를 다 보셔야 될 텐데, 이건 제가 지금 문제를 만들다 보니까 두 개를 다 선택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고, 보통 이렇죠. 외안부는 확산, 콘택트 렌즈 움직이면 직접 조명, 이렇게 우리가 분류할 수 있으면 좀 더 좋다. 그러니까 제가 의도적으로 문제를 만들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문제를 똑같이 쓸 수 없어서 수정하다 보니까 약간 이렇게 오차 부분이 있긴 한데 이것도 생각해 주면 좋고요. 그래서 보면 확산 조명법은 안구의 전방 외안부를 전체적으로 스캔하듯이 관찰하기가 매우 좋다. 조명의 폭의 밝기도 넓고, 그리고 직접 조명법은 우리가 보고 싶은 부분에 조명을 직접적으로 쏴서 하는 건데, 콘택트 렌즈 피팅 평가하거나 각막 두께질 때 콘택트 렌즈 피팅 평가란 말이 더 많이 나오겠죠. 이런 식의 문제는 시험에는 안 나오겠죠. 애매하게는. 그 다음에 역조명법은 역이란 말이 조명이 역으로 온다는 거니까 홍채에서 반사된 빛을 이용해서 각막 후면을 관찰한다. 각막 후면이면 내피, 침전물, 그 다음에 방수의 부유물,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좋은 게 역조명법이다. 홍채에서 반사된 빛을 이용한다. 이런 키워드 기억해 놓으시고, 자, 시험에 나왔던 경면 반사와 공막 산란. 경면 반사법은 입사각과 반사각을 같을 수 있게 조절을 하셔야 되고, 가장 얇은 빛을 사용해서 봐야 되고, 뭐 할 때 쓴다? 각막 내피 세포를, 즉 내피를 관찰하고 싶을 때 쓰는 게 경면 반사법입니다. 경면 반사법. 아마 실제 해보면 가장 하기가 복잡한 방법이 경면 반사법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공막에서 빛이 산란되는 것을 이용한 조명법인데요. 산란 효과를 이용하는 거고, 그러면 공막에서니까 어디다가 빛을 조이냐면 각막 윤부, 즉 각막 가장자리 부분에다가 빛을 쏴서 그 경계면에서 빛이 산란되는 것을 이용해서 뭘 본다? 각막의 부종이 있는지, 있다면 어느 정도 있는지를 관찰하려고 쓰는 거다.
그래서 실제 여러분 아마 국시에 조명법이 나온다라고 하면 제일 많이 나올 거는 경면 아니면 공막산란법이고요. 얘가 1순위고 제가 봤을 때는 그 다음에 직접조명법이 2순위, 그리고 진짜 쉽게 낸다면 확산이 3순위 정도 될 겁니다. 역조명과 확산이 3순위 정도 되지 않을까. 간접은 크게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명법은 너무 세부적으로 조명기와 관찰기가 각도가 얼마여야 된다 이런 것까지 다 외우면 여유가 있는 분들은 할 수 있겠지만 생각보다 너무 양이 많아서 힘들어요. 그러니까 딱 간략한 키워드로만 보시는 것도 하나의 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안압을 측정하는 기계인데 각막을 향해 에어퍼프, 그러니까 공기가 나와가지고 공기가 순간적으로 탁 발사되어서 비접촉 방식으로 측정하는 안압기 이름이 뭐냐? 한글로 보면 비접촉 안압계라고 하죠. 안압계라고 하는데 얘가 영어로 보면 non contact라는 말, 비접촉 안압계가 되죠. 자, 안압계는 영어로 토노미터라고 하고요. 토노미터라고 하면 안압계란 뜻이고, 여기 시오츠 안압계라고 하는 게 기억 많이 놓을게요. 가장 많이 쓴다. 많이 사요. 자, 지금은 편리하게 쓰기 위해서 비접촉 안압계를 많이 쓰긴 하지만 녹내장이나 정확한 진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시오츠 안압계 또는 골드만 안압계, 골드만 압형 안압계를 많이 쓰죠. 안압계, 이 두 녀석이 가장 정확하고 많이들 사용합니다. 그래서 안압계에서는 안압에 대한 내용, 안압이 높았을 때 어떤 질환을 의심해야 된다, 이런 정도만 정리하시면 이것도 충분하겠고. 자, 시험태의 트라이얼 프레임에 S-10디옵터, C-1디옵터 AX90 원주 렌즈, 구면 원주, 그리고 S-050 구면, 이 세 개의 렌즈를 시험태에 동시에 장용하려고 한다. 왜냐면 10디옵터 넘어가면 6디옵터, 7디옵터 넘어가면 025 단위가 아니고 050, 10디옵터 넘어가면 1디옵터 단위가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2차 방은 뭐냐면 S-10.50 디옵터, C-1.00 디옵터, AX90을 장입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10디옵터가 따로 있고 마이너스 0.50 디옵터가 따로 있고 C-1디옵터 AX90이 따로 있는 거죠. 이거 세 개를 장용할 때 눈에 가장 가까운 쪽에 놓여야 할 렌즈는 무엇이냐? 이거는 구면 도수가 높은 걸 눈에 제일 가깝게 놓으셔야 된다. 그래야지만 정점 보정하는 것도 양을 줄일 수 있겠죠. 얘가 눈에서 멀면 멀수록 VD가 길어질수록 정점 보정해야 되는 양이 커질 수 있다. 오차가 커질 수 있다라는 거니까 최대한 얘를 눈에 가깝게 위치하고 그 앞에 구면, 그 앞에 원주, 그리고 그 앞에 또 프리즘이나 차폐나 이런 식으로 액세서리 렌즈를 착용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이게 은근히 간단한데 트라이얼 렌즈를 가지고 실습을 안 해보게 되면, 프로토만 가지고 실습을 해본 분들이라면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가 오늘 제가 준비한 광학기기에 관한 문제들이고요. 얼추 거의 30분 가까이 됐는데 한꺼번에 하려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길어졌지만 여러분들 한번 보고 끝낸다 생각으로 보고, 여러분이 또 모의고사에 나왔던 문제랑 또 비교하고 정리해 가면서 준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국시도 복쌤TV와 함께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언제나 행운이 있길 바라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